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주간 시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자체를 본다면 2.07% 하락했고, 다우가 2.26%, 그 다음 나스닥 100이 1.96%로서 거의다가 뭐 하락을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미드캡이 1.56, 스몰캡이 1.34, 그 다음 마이크로캡은 2.7까지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했고, YTG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3월 달까지 봤을 때 지금 S&P 500이 4.89% 하락했습니다. 그럼 다우가 5.14, 그 다음 나스닥 100이 5.25, 거의 5% 정도 하락을 했다는 거죠. 미드캡이 마이너스 0.3, 스몰캡은 0.19로서 아직까지 좀 상승돼 있고, 자, 마이크로캡은 마이너스 1.19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현재 한 5% 정도가 S&P 500 지수 다우 나스닥이 하락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조정이 뭐 그렇게 많이 왔다고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주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퍼포먼스 봤을 때 11개 섹터 중에서 하나만 올라갔고 10개는 다 떨어졌죠. 그래서 에너지만 3.23%, 거의다가 하락을 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주 역시도 한 1.8%, 뭐 기술주는 그렇게 하락세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겠지. 베이징 머티리얼스 있죠. 원재료가 거의 한 7.58%까지 하락했다. 자, 그렇다면 원재료가 하락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요 국가들이 있죠.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국가들, 자, 그런 국가들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원자재 일단 이런 것들의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일단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 것들, 즉 말해서 경기 침체를 갖다가 지금 이제 지금 보고 있다. 경기 침체가 어디서 왔느냐? 유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 것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던 이유가 결론적으로 이쪽에서 원자료를 갖다가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마이너스 7% 올라갔고, 지금 이제 유가는 지금 이제 3% 이상이 올라갔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서 현재에서 시장 자체가 반영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 동안의 웹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많이 상승했던 것은 반도체 장비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죠. 반도체 장비가 상승되고 있다는 말은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직까지 AI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중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요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자, 실적 발표했다가 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금 반등이 됐다. 그래서 반도체 분야는 아직까지는 호불호가 갈리면서 낸드 쪽에는 상승세가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샌디스크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이런 것들이 상승세를 좀 많이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낸드 쪽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하게 되고 있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어플리케이션 쪽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이렇게 인프라 가는 쪽은 아직까지는 좋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이렇게 일단 테크놀로지 분야가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했고, 특별히 테슬라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도 있었고, 자, 많이 올라갔고 밸류에이션의 조정도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 6% 정도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는 뭐 그렇게 혼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다우 쪽에 있는 그 종목들이 있죠.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많이 하락을 했고, 유틸리티, 전반적으로 다우 쪽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하락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가운데 있던 이런 종목들, 자, 그 다음 통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하락했는데, 자, 아무래도 다우 쪽도 주가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즉 말해서 이런 것들이 다 석유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올라갔죠.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이런 종목들이 거기다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때까지 많이 하락했던 파이낸셜 분야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좀 반등이 일어났다. 이때까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반발 매수가 세가 들어왔다. 자, 그런 식으로 한 주가 엮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미국의 11개 섹터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11개 섹터 아까 보셨죠. 그 11개 섹터 중에서 YTG 기준이다. 즉 말해서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22일까지 현재 모습 속에서 얼마만큼의 섹터가 움직였는지,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거의 지금 이제 3개월 동안에 움직였던 거니까. 가장 잘 갔던 것은 XLE죠.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 30%까지 급등을 했다. 급등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전쟁 때문이다. 이건 아시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가장 안 갔던 종목 있죠. 안 갔던 섹터가 XLF, 즉 말해서 파이낸셜이다. 파이낸셜이 안 갔던 것은 사모신용대출, 사모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자, 그 때문에 안 갔죠. 그 다음 두 번째 안 가는 것이 XLY입니다. 이미 소비재. 요 안에는 뭐 테슬라, 자,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홈디포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자, 그만큼 경기 침체를 갖다가 반영하고 있다. 즉 말해서 요렇게 에너지가 가니까 XLY 이렇게 이미 소비재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경기 침체가 올까봐 에너지 가격이 상승되니까 자, 그런 모양들 한번 체킹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술주 있죠. XLK 그런 것들도 잘 안 가고 있다. 그래서 3대 축이 잘 안 가고 있다는 이야기 자체를 본다면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가하고도 상당히 많이 관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떨어진 종목들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자, 얼마만큼 시장이 회복돼 주냐에 따라서 반등이 하지 않겠는가. 꺾여야 되겠고 자, 그런 것들은 조금은 아직까지는 관망의 자세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글로벌 에쿼티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월드 에쿼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5일 동안 2.15%,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도 1.95%, 미국을 제외한 시장도 2.6%, 리버럴 마켓이 2.79%, 거기다가 하락을 했죠. 자, 반면에 YTD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1일부터 봤을 때 그나마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머징 마켓 1.71%,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은 좀 상승되고 있고, 자, 컨트리별로 봤을 때 브라질 있죠. 이런 것들 또 5일 동안에 1.21% 하락했다. 한 달 동안 뭐 10%나 하락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원재료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에 아무래도 민감한 그런 것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니까 수요도 감소된다 해서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YTD 기준으로서 10%가 증가되고 있다. 미국 역시도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1.78% 하락을 했는데 한 달 동안은 5.8%, YTD는 4.45나 떨어지고 있다. 재팬은 아직까지는 조금 살아있고 YTD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다음 차이나 역시도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안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TLT 한번 보겠습니다. 20년짜리죠. 이제 장기채인데 장기채가 5일 동안 0.82%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채권값이 하락했다. 채권값이 하락했다는 말은 금리는 올랐다는 이 부분 되겠죠. 그래서 10년물, 30년물이 많이 올랐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장이 불안할 때는 채권 쪽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금리가 도로 내려가야 정상인데 금리가 도로 올라가고 있다. 채권을 안 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채권을 안 산다는 말은 자, 누군가가 왜 채권을 안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자체는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유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건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아무리 채권값은 더 떨어질 건데 내가 왜 채권을 사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금값도 마찬가지죠. 금값도 지금 한 주 동안에 10%나 하락을 했고 실버도 마찬가지로 15%, 그다음 플래티늄도 5%나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금값하고 실버는 많이 올라온 데 따른 차익 매물이 좀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역시도 달러 지수가 계속 상승되고 있죠. 달러 지수가 상승되고 있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상승되고 있으니까 금리가 인상되고 있다는 말이겠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말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의 기대치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유가 때문이다. 결론은 유가 때문에 금값도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런시 한번 보겠습니다. 5일 동안 0.75% 하락했고 나머지는 좀 다 상승했죠. 파운드, 유로, 재패니스 엔. 그런데 지금 이제 YTG 기준으로 봤을 때는 2%가 상승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달러 지수다. 나머지는 거의 다 하락되고 있죠. 그만큼 달러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의 결론은 지금 이제 금리 인상 때문이다. 금리하고 지금 이제 달러하고는 같이 놀죠. 즉 말해서 돈의 가치는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자,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올라간다. 자, 그 밑에는 누가 깔려있냐? 유가가 깔려있다. 자, 그 밑에는 역시나 이란과 지금 이제 트럼프의 전쟁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S&P 500의 주봉 차트입니다. 이건 주봉 차트. 웬만하면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고 거래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을 본다면 거의 뭐 6이나 20일까지 내려왔죠. 상당히 지금 이제 저평가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또 반등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를 맹신해서는 안 되고 이게 옆으로 쭉 내리면서 주가는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중요한 건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또 이야기할지에 따라서 주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주봉에서 본다 하더라도 50일 이평선 갖다가 로그 차트입니다. 깨고 내려와 있는 상태 있고. 자, 물론 200일 이평선 아직까지는 지금 괴리는 좀 있죠. 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일봉으로 좀 볼 필요 없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라인 때 있죠. 6,500대. 이 라인 때에서 제가 반등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반등이 만약에 안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요 직전 고점 있죠. 요 직전 고점이 있던 6,178 그때까지도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때 대비해서 봐는 우리의 지금 이제 하락폭은 한 12%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건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까지도 시나리오를 가지고 임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시나리오 1, 2가 있는데 1은
6,500에서 반등되는 것, 트럼프가 완전히 포기하고 나가는 것, 2는 지금 6,100까지 내려오면서 10% 조정을 받고 다시금 가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웬만하면 여기서 바로 가면 좋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제 궁지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유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지 못하면은 상원까지도 다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상당히 일단 피크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트럼프의 발언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정말로 타협이 일어날지, 자, 줄 거 주고 배상이 될지,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겠죠. 가지고 있는 뭐 이란 자금을, 동결했던 자금을 준다 만다 뭐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자, 이란에서는 그런 것들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는지, 자, 그런 것들 아직까지는 타협을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은 이란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기 때문에 다 터뜨리겠다, 같이 자포가자 이런 사람하고 해가지고 싸움해가지고 이길 사람 없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트럼프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지금 이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출구 전략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렁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대로 가고 유가는 유가대로 올라가고 주가는 주가대로 내려가고 금리는 금리대로 폭등을 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이제 결단이 필요되는 시점이 다음 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짧은 시간 동안에 시킹 알파의 알파픽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알파픽이 어떤 식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븐 크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분이죠. 요 분 자체가 모건 스탠리에서 한 13년 정도 근무를 했고 또 마찬가지 헤지펀드도 운영을 했으면서 35년 동안 금융시장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양적 전략을 활용해서 장기 투자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감정을 배제하고 가치 성장 수익성에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면 수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1개월 동안의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S&P 500은 0.27%죠.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4.05%라서 한 4배 정도가 일단 수익률이 더 많다는 것들. 자, 그 다음 YTD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월 28일까지죠. 자, 요때 일단 수익률도 상당히 좋습니다. S&P 500이 0.79%인데 여기는 9.79%, 9배나 더 많이 있다는 것들. 그 다음 총 수익률이 3개월 동안 본다면은 2.78% S&P 500이 근데 12.64% 이것도 6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도 6.52%인데 28.52%로서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본다 하더라도 15%인데 58%로서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1개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12개월까지 계속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셀레스티카를 갖다가 2023년도 10월 16일 날 샀죠. 그래서 매수가가 27불 30전이었습니다. 근데 팔았죠. 2025년도 10월 31일에 345불을 주고 팔면서 1100% 일단 수익률을 나타냈다. 11배 정도 나타냈죠. 그때 S&P 500은 57%밖에 되지 않았다. 자, 그랬다가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가격을 주고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해서 이익을 챙기고 다시금 일단 사가지고 938% 계속해서 들고 가는 그런 입장에 있다. 차익을 실현하고 들고 가는 것들. 그 다음 엠러빙 같은 경우는 2023년도 11월 15일 날에 42불에 사서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841% 수익이 나고 있다. 자, 근데 요번에 일단 지금 이제 세일즈포스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지금 이제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죠. 그럴 때는 2023년도 6월 15일 날에 207불을 주고 샀는데 2025년도 12월에 5월 12일에 287불에 팔았다는 겁니다. 수익은 5%밖에 나지 않았다. 그때 S&P 500이 32%나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팔았다는 거죠. 지금 들고 있으면 더 마이너스가 더 많이 됐겠죠. 안 간다 싶으면은 바로바로 팔아버린다. 자, 그 다음에 또 웰스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 3월 3일 날 사서 77불에 샀는데 2026년도 2월 3일 날에 지금 93불에 팔아버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어서 한 2%밖에 수익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가지 않는 종목을 일단 바로 팔면서 갖고 가는 종목을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고 차익을 실현하면서 갖고 갔다. 안전하게 운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수익이 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파픽스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13% 올랐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티커 있죠. 티커에서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죠. 뭐 지금 평가라든지 양적 분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성장성, 수익성 이런 것들도 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프리미엄하고 알파픽을 두 개를 같이 구입하시게 되면 이런 시너지 효과로서 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포트폴리오도 볼 수 있고 그 회사를 하나씩 다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이 48시간 내에 개방되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공격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란은 인도양에 위치한 미 영국의 합동군사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 시도를 통해서 탄도미사일의 광범위한 사거리를 과시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토요일에는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수십 명이 부상하고 건물들의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이스라엘 방공망이 최소 2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실패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공격 중에 하나는 네게브 사막에 있는 이스라엘 주요의 핵시설에서 16km 떨어진 니모나 마을을 목표로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접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또한 이란이 디에고 가르시아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유럽을 사정권 안에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500마일 떨어진 기지에 대한 공격은 정권이 더욱더 공격적인 군사적 태세를 보여주는 신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물러설 기미가 없는 것이 현재 이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란이 미사일 운용병들이 숨겨두었던 가장 큰 미사일 2발을 꺼내서 2,500마일에 떨어진 미국과 영국의 합동 디에고 가르시아 군사기지를 향해서 발사했을 때, 이는 이슬라믹 공화국들이 많은 분석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도부가 더 이상 이를 숨기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현재 S&P 500 지수가 하락 신호를 보냈지만 시장 표면 아래에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유가 급등으로 주식시장 표면 아래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란과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져 있고 11월 말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도 5월 9일 이후에 처음으로 해당 주요 기술적 지지선 아래로 마감했다. 추세선 아래로 하락할 경우에는 증시가 약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강세장이 끝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움직임 자체를 본다면 표면 아래에서 드러났던 강세가 약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상 최고치에서 5% 조금 늦게 떨어진 수준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점에 안도감을 느낀다면은 시장 내부 지표를 보면은 더욱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 S&P 500 지수 내에서 통신 서비스, 소비재, 기술 분야의 주식이 80% 이상과 금융주가 76%가 현재 하락세에 있다. 그래서 또한 지수 내에서 개별적으로 하락한 종목의 비율이 상승 종목보다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켓플레이스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S&P 500 지수가 1월 27일 기록적인 6,978에서 최소 10% 하락하는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20% 하락하는 약세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촉발되고 있는데, 그까지는 보지 않는다. 한 10%는 하락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유는 중동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도록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중동 분쟁이 장기화만 안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게 될 때는 10%의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트럼프가 이란 분쟁에 대한 시장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9달러에서 소폭 하락을 했죠. 근데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좀 불안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항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 시장에서 풋과 콜의 비율이 급등하고 있고, 최근에 약세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이 거의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 S&P 500 지수가 6,500선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수준을 하향 돌파한다면은 시장이 더 큰 불안감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전 대형 기술주 부분에서 대한 매수세가 다시금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이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히 인상한 후 시장이 폭락했던 2022년도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에 시장을 끌어왔던 것처럼 시장을 상승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S&P 500 지수가 유가가 얼마나 오를지 또는 중동 분쟁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는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서 갇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금융시장은 이란과의 갈등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이 당혹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금값이 하락하고 있고, 또한 주가가 하락했지만은 예상만큼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금선물이 이번 주에 9.6%나 하락하면서 4,574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정학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14년 만에 최악의 주간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상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원유 가격이 배럴당 112달러까지 급등, 인플레이션과 미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S&P 500 지수는 5% 이상이 하락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39%까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3월 달 들어서 있죠. 말치 들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 요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 올라갔다. 그다음 TLT 있죠. 20년물 장기채. 요런 것들도만 거의 변함은 없었다. S&P 500 지수는 좀 내려가는 모양이 있고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골드 값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장세가 현재로서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전쟁의 주요 영향은 이란이 세계 원유 공급망의 주요 병목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장악하면서 유가에 미친 영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분쟁 발발 이후에 원유 가격이 급등했고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더욱더 상승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높은 유가가 이미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미국인들이 주유소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높은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소비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에너지 가격에 가장 민감한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고유가가 미 경제에 미칠 영향을 아직까지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 오히려 미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을 처리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코라고 부르고 있다. 항상 걱정이다. 자, 그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서 좀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트럼프는 또 금요일 날에 해병대와 군함을 추가 파견하면서 이란과 휴전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월가는 차기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에 대해서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죠. 자, 특별히 1980년대 이후에 S&P 500 지수는 지정학적 사건 발생 이후에 한 달 동안 평균 1%, 세 달 동안은 3%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영향은 다른 시장을 더욱더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인데 이거 자체가 4.39%까지 상승했다는 겁니다. 눈에 띄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왜 10년 만기가 올라가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은 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로 해서 국채로 몰려드는 게 아니고 도리어 국채로 몰려든 국채의 금리값이 내려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부채 증가의 영향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또한 유가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했을 땐 연준이 또 다른 인플레이션 파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리어 이제 돈이 빠져나가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이죠. 금은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자산이 되고 있는데 일부 전략가들은 지금 이제 1년간의 금이 보여준 강세 상승세로 인해서 금이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과 더 유사하게 거래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이런 것보다는 금은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른 지지라기보다는 미국 달러가의 강세와 금리 상승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이게 중요하겠죠. 미 달러의 강세, 금리 상승. 즉 말해서 금값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유가 충격은 금가격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변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금은 지정학적 갈등 시기에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는 국채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은 현재 중앙은행들의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인상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달러와 같은 통화 대비가 금의 강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즉 말해서 미 달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이런 거죠. 계속해서 일단은 지금 이제 모습 속에서 이자율을 갖다 올린다. 이자율을 올리게 됐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돈의 가치가 올라가죠. 달러 가치가 지금 이제 올라간다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하고 반대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금값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그 밑에는 일단 인플레이션으로 깔려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무 많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자, 그런 것들이 금가격하고 같이 맞물려서 금이 내려가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금 투자자들은 지난 1년 동안에 금 가격이 급등한 것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금 가격은 2015년에 60% 이상 상승했고 이러한 상승세는 2016년도 초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시장 전반에 걸쳐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했고 금은 올해 초에 작년 말에 다소 투기적 자산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마치 그동안 좋은 성과를 냈던 모든 자산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투자자들의 마음에 좀 두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좋은 성과를 냈던 자산들을 놓아주기 시작했고 금이 바로 그 범주에 속하고 있다. 자, 물론 중앙은행과 기관 투자가들이 금은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개인 투자가들이 금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고 ETF를 통한 거래 활동도 활발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금가격이 부진했던 반면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상승세를 보였죠. 그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이러한 상승세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주시장과의 상관관계를 많이 뒤집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 보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과 불확실성에서 해지 수단으로 선전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기술주처럼 거래가 되고 있는 좀 반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거래들이 물량을 많이 던졌고 이제부터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반등이 되고 있다는 것들. 자, 그다음에 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하락되고 있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의 상관관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현재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주시장을 갖다 뒤덮고 있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지금 해야 될 세 가지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변동성과 공급 위험, 그다음 정책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시장 매도세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위험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의 안개가 있는데 전투의 열기 속에서 병사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소속 부대와 연락이 끊기고 있고 전장 전체를 볼 수 없고 전투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한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 자, 이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 심지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드물지만은 투자 환경에서도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워져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위험을 갖다가 평가해보고 자금 조달, 그 다음 전쟁 상황에 대한 확실한 긍정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다려봐야 된다. 조금 신중 모드로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 전쟁은 엄청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 영향 중에 일부는 이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인상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은 다른 것들의 차질을 빚은 것은 석유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헬륨과 알루미늄, 비료와 천연가스, 의약품 등의 잠재적 부족 현상을 통해서 신차, 휴대전화, 약품, 심지어는 일상적으로 먹는 식료품 가격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가격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장기적인 소비 위축을 초래하면서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번 주에 구리와 같은 비철금속의 가격에 급격한 하락에서 이러한 잠재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씩 보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에 금리 결정한 후에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은 관세와 높은 유가,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FOMC의 분기별의 금리라든지 경제 전망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렇게 촉구하기도 했죠. JP모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동 분쟁의 빠른 종식과 해협의 재개방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어서 잠재적인 수요 감소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나 가장 기본 시나리오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은 낮지만 더 심각한 시나리오까지 고려해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수요일에 이스라엘의 이란 남부에 지금 파레스 가스전 공격 자체가 전쟁의 중대한 확전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쟁의 예상 기간을 연장시키고 보복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란이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의 수출 수제인 카타르의 라스라판 산업단지를 공격한 사례에서도 이미 확인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는 거겠죠. 이전에 에너지 저장 시설 공격보다는 복구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걸릴 수 있는 상류의 생산 시설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동 에너지 기반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전이 빠르게 완화된다 하더라도 복구의 수년이 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의 수년이 걸린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일단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어나면은 금리가 내려오지 않죠. 그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렇게 되면은 결론 시장 자체가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때는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사용을 피하고 현금 확보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현금은 시장이 급락할 경우에 투자자들에게 일시적인 안전자산 선택권을 갖다가 제공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부 전문 투자자들은 이미 조정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보유 비중을 3.4에서 4.3으로 비중을 갖다가 지난달보다는 늘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급락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증가가 되고 있고 이 수준은 사상 최저치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평균 수준까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금으로 이동이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있죠. 조금 더 물량을 팔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도이치뱅크는 장기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포지션을 크게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이 지속될 경우에는 포지션이 청산이 발생될 수 있다.
JP모건 역시도 투자자들 위험 회피보다는 해지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총 레버리지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가깝다. 한 95% 정도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약간의 지금 현재 해지는 들어오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경우 시간은 더욱더 투자자 편이 아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주말 위험을 항상 걱정해야 되는데 자, 아무래도 주말 동안에 지정학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월요일 날에 회복되는 경향이 있었죠. 금요일 날 하락되고 월요일 날 반등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뉴스가 없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공급 불균형이 3일 더 이상 지속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터질 수가 있다는 거겠죠. 또 빅스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한 28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20에서 30 사이는 투자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있다. 30을 넘게 되면은 일종의 공황 상태가 시작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투자자들은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 P/E 레이쇼는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회사의 12개월 예상 수익이 20.5배 거래되고 있는데 현재 불확실성을 고려해 볼 때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배수를 갖다가 지불하기는 좀 꺼리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에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는 7,500에서 7,200으로 하향 조정했다. 잠재적인 지정학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반등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시간이 빨리 일단은 끝내버려야 빨리 반등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0.5배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죠. 자, 기술적으로 볼 때 시장은 과매도 상태이며 변동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운항의 재개 소식 없이 반등이 나타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주식 투자 위험을 줄이거나 방산이라든지 석유, 가스와 같은 다른 섹터로 투자 비중을 옮겨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해협을 통한 정상적인 선박 통행이 재개되는 것 자체가 현재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 중 일부는 배제된다. 그때까지는 수개월 동안 몇 년과 같이 투자 기간이 짧은 투자가들은 거래 결정을 내릴 때 위험 요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만약에 많이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일단은 운항이 재개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주가가 급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반등을 활용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